이게 핸디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에 스켈레탈의 인포메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최상위 레벨의 아바타는 CT하고 같이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라지 FOV든 스몰 FOV든 지금은 다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복잡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은 이제 라지 FOV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좀 난 케이스들은 라지 FOV를 지금처럼 씁니다. 그래서 상악치어를 기준으로 아바타 2를 CT에 융합을 시키면 아바타가 이제 타입 3 아바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스켈레탈의 정보에서부터 소프트 티슈, 환자의 이모션까지를 전부 볼 수 있는 아바타가 만들어지고요. 이 아바타를 가지고 저희가 임상에 어떤 아바타를 어떻게 쓸래 이제 쓰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바타를 쓰면서 제일 좋은 게 일루전이죠. 이게 착시들,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품던 그런 착시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일루전에도 여러 가지 일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연세 많으신 원장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촉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나던 저쪽 사고도 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차도 센싱이 더 많은 차가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싱글 크라운 한 개입니다. 21번 싱글 크라운 한 개 프로비저널을 끼우고 저희 병원에 어찌어찌 해서 오셨는데,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을 볼 때 거의 이 정도 방향에서 진료를 하죠.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다시 끼우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환자를 세워봤습니다.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약간 흐르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치아축이 약간 대칭성에서 어긋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임상에. 그래서 싱글 크라운 하나라도 그냥 요즘에는 페이스 스캔을 하고 다시 검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리고 플랜을 세워보는 거죠. 미드 페이셜 플랜을 세워보면 프레프터가 어긋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바타가 좋은 점은 이런 걸 체크하고 기공소에 이걸 대칭성으로 좀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저한테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센싱을 주고 경고를 주는 시스템들이 임상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풀 케이스가 이러면은 이제 평면부터가 다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센서를 많이 사용하자, 이게 요즘에 저의 논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의 일루전입니다. 환자들도 스스로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안모를 평가하거든요. 이 환자는 지금 중절치에 임플란트 한 개하고 육전치를 보철로 바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중절치 하나 프로비저널 넣을 때 다른 치아는 마음에 드세요? 이 말 했는데 환자가 바꿔주세요 이제 한 건데요. 이걸 하는 동안에 프로비저널을 3번을 바꿨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에 6개의 프로비저널을 넣었습니다. 저렇게 놓고 아바타를 한번 만들었죠. 그래서 환자하고 괜찮죠? 하는데 환자가 거울을 보고 하는 말이 엄청 실망스럽다고. 원장님은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랬냐고.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주관이 다 다릅니다. 이 환자는 자기 얼굴의 미드라인을 하악 전치부 중절치 사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인중의 각도가 얼굴의 각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인지하는 미드라인은 여긴 거죠. 근데 저는 저기에 맞춰가지고 미드라인이 맞는 보철물을 넣어드렸죠. 그러니까 환자가 당연히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닌 거거든요. 캐디캠 시대에는 되게 그 PMMA를 깎고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뭐 싱글 하나 할 거 6개 하니까 프로비저널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게 뭐가 일일까 하죠.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치축, 얼굴의 축에 맞게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좀 비틀어져 있죠. 환자는 거울 보고 되게 좋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딱 3일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위에서 다 얼굴 틀어져 보인다고, 첫 번째 게 좋다고 한 번 또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드렸는데 이날 뭐가 씌었는지 이 중절치가 좀 길어 보여서 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또 노발대발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타협을 보고 파이널을 가게 되죠. 이게 저희가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환자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당신의 문제가 뭐예요? 라고 설득해 가는 데는 아바타가 정말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한 케이스일수록 저희는 항상 이 리허설을 해야죠.
이 리허설이라는 게 실은 버추얼 페이션트 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하고 얘가 실제 어느 상황에 무엇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프로비저널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면 무조건 아바타를 만들고요. 이 정도면 타입 3 아바타가 필요하죠. 스켈레톤의 패턴들이 좀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패턴들이 분석이 되면 저는 GP입니다. 그래서 뭐 교정에 대해서 모르지만 임플란트가 앵커가 되면 그냥 치아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힐링되는 동안 그리고 수복의 범위 안에 치아가 들어올 때까지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무삭제의 수복으로 간다. 이게 이제 요즘 저희 병원의 전략입니다. 보통 이런 치아 이동을 한 6개월 정도 안에 끝내고 싶어 하죠. 비슷한 겁니다. 포스테리어 서포트만 된다면 전치부의 치축을 저대로 놔두고 엄청 깎아서 보철을 하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뭘 목적으로 갈래? 환자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입 3 아바타를 만들고요. 이 타입 3 아바타를 가지고 스켈레탈의 분석부터 가죠. 이게 교정의 진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은. 그래서 치아를 움직여서 할래? 아니면 보철을 할래? 임플란트하고 같이 할래? 이 컨셉인 거죠. 그러면 컨버전을 시키면 그냥 저희가 왁스업했던 요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바꿔보는 겁니다. 특히나 포스테리어를 임플란트 서포티드로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앞니 움직이는 건 되게 절대 앵커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정도의 마이너투스 무브먼트들은 되게 쉽게 가는 거죠. 그리고 프로비저널을 만들고 스타팅 포인트들을 바꾼다. 이런 전략들입니다. 결국에 덴탈 아바타를 왜 써야 되냐? 이건 하나의 맵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맵을 보는 거하고 실제 길을 가는 게 다른데 디지털리 이런 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물론 다르죠. 하지만 엉뚱한 대로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여기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배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하고. 하지만 전체 컨셉을 보면 큰 그림을 보고 나서 그걸 향해서 맞춰서 간다는 거죠. 결국에 아바타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상 환자에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버추얼입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버추얼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래 하는 거고요.